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이 유도한 상대의 자책골이 여전히 영국 현지에서 화제입니다. BBC의 축구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이 장면을 집중 조명하며 손흥민의 코너킥 한 방이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를 구해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닌 치밀한 계산이 깔린 킥이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킥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날카롭게 감아 찬 공이 절묘한 궤적을 그리며 문전으로 향했고 수비수는 당황한 나머지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자책골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BBC는 우리가 놓친 한 선수의 움직임이 손흥민의 코너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고 분석하며 그 선수가 누구인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전반전 내내 혼란스러운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했고 손흥민은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전반 15분경 역습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연결한 패스가 상대 수비에 막혀 끊겼고 이를 본 일부 팬들은 이게 EPL 1부 리그 선수의 패스가 맞느냐 며 황당해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어설프게 이어지면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죠. 또한 전반 24분 결정적 역습 상황에서는 페드로 포로가 무리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전력 질주하며 침투 중이었지만 포로는 이를 보지 못한 채 성급한 슛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포로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팬들 역시 득점왕 출신의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있는데 풀백이 저렇게 욕심을 부려야 했느냐 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내내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손흥민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후반전 들어 분위기를 끌어올린 토트넘은 결국 경기를 지배하며 반전을 만들어냈죠. 손흥민의 킥이 단순한 운이 아닌 이유는 여기서도 증명됐습니다. 브렌트퍼드전 전반전 토트넘의 플레이는 혼란스러웠고 손흥민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패스를 주지 않는 동료들, 성급한 슈팅 선택 그리고 빌드업의 불안정함이 겹치면서 토트넘은 대량 실점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뻔했죠. 특히 페드로 포로가 결정적 역습 찬스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무리한 중거리 슛을 시도한 장면은 많은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풀백인 포로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손흥민보다 더 많은 슛을 때리는 풀백이 있다는 건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30분이 지나면서 경기는 더욱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렌트퍼드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토트넘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전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세트피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브렌트퍼드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단 2골, 리그 최소라는 점이었죠. 공중볼 경합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 헤딩골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흥민을 돕기 위해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비수마였습니다. 공격수가 아닌 그가 손흥민의 코너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담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기존과는 다른 세트피스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코너킥 공격 전술을 변화시킨 이유는 이전 경기에서 손흥민이 직접 코너킥을 넣은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손흥민의 킥 정확도를 활용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비수마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히샬리송을 집중 견제하는 동안 교묘한 움직임으로 브렌트퍼드의 수비 조직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이 11번의 공중볼 경합 중 단 4번만 성공할 정도로 고전하자 비수마는 손흥민의 킥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 수비를 방해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갔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내내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였습니다. 상대의 스크린 플레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공격적인 세트피스에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전술 변화가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별다른 전술 없이 단순히 공을 문전으로 띄워놓고 헤딩을 기대하는 원초적인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는 상대가 예측하기 쉬운 패턴으로 수비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면 쉽게 차단당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단조로운 공격 속에서도 손흥민의 코너킥 한 방이 포스테코글루의 무능한 세트피스 전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는 조롱 섞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통 코너킥으로 직접 골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 수비진이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
2. 공의 궤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 3. 골키퍼가 적절한 위치를 잡고 공을 쳐내거나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러나 손흥민이 메유전에서 보여준 코너킥은 이 일반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버린 장면이었습니다. 공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날카롭게 휘어들어갔고 골문을 향하는 궤적이 완벽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킥을 성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손흥민의 킥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정교한 기술의 산물이었죠. 손흥민이 아무리 날카로운 킥을 찬다 하더라도 상대 수비진이 이를 차단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스크린 플레이인데 토트넘은 그동안 이런 전술적 움직임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유전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 골이 터지자 포스테코글루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토트넘은 손흥민의 코너킥을 활용하기 위해 비수마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8분, 손흥민이 코너킥을 준비하는 순간 비수마는 골문 앞에서 상대 수비수와 적극적인 몸싸움을 벌이며 스크린 플레이를 수행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주심은 비수마와 상대 수비수를 불러 구두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마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골키퍼 앞에서 상대 수비수를 등으로 밀어붙이며 적극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이 상황에서 손흥민의 킥이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비수마의 움직임은 이후 손흥민의 코너킥이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 28분, 답답한 경기 흐름 속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동료의 머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놓기 위해 직접 골문을 겨냥한 코너킥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바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손흥민의 킥은 바람을 가르며 예측 불가능한 곡선을 그리더니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흐름을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순간이었죠. 이를 지켜본 원정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쳐 날뛰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메유전에 이어 또다시 이게 가능하다고 연신 감탄을 쏟아내며 손흥민의 환상적인 킥을 찬양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로 단 2실점만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세트피스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코너킥이 이 철벽을 무너뜨렸죠. 전문가들은 브렌트퍼드의 수비수들과 골키퍼가 손흥민의 킥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코너킥이 직접 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수비진은 스크린 플레이를 펼치는 비수마를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공은 결국 뒤쪽으로 흐르거나 헤딩으로 걷어낼 수 있다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그가 찬 공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궤적을 그리며 강하게 휘어졌고 골키퍼와 수비수들은 뒤늦게 반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게 그냥 들어간다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브렌트퍼드 선수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스쳤고 손흥민은 특유의 침착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 받아도 이런 기적 같은 장면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클루셉스키와 페드로 포로의 플레이는 많은 팬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패스와 경기 운영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경기가 승리로 끝났기에 이들의 실수가 묻혀버렸지만 만약 패배했다면 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저런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팀은 성장할 수 없다. 경기에서 졌다면 당장 방출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의 전술을 바꾸고 상대 수비진의 예상을 뒤흔드는 존재입니다. 이번 시즌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키커의 역할을 넘어선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메유전에 이어 브렌트퍼드전까지 손흥민은 두 경기 연속으로 직접적인 코너킥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EPL에서 코너킥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코너킥을 득점 기회로 삼지만 그 방식은 주로 공중볼을 경합해 헤딩 슈팅을 노리는 패턴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킥은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골문을 노리는 위협적인 슈팅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이 상대에게 더욱 위협적인 이유는 그가 만들어내는 미친 궤적 때문입니다. 공은 단순한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빠른 스피드로 휘어지며 날아옵니다. 상대 수비와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렵고 반응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유전에서도 브렌트퍼드전에서도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공이 직접 골문을 향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결국 허를 찔렸습니다. 이제 EPL 팀들은 손흥민의 코너킥을 새로운 위험 요소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존처럼 박스 안에 공격수만 견제하는 것으로는 손흥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들은 그의 킥 궤적 자체를 신경 써야 하고, 이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 패턴을 한층 더 다양하게 만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흥민의 킥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수마와 같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스크린 플레이를 펼치는 전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EPL 최고의 세트피스 수비력을 자랑하는 브렌트퍼드를 상대로도 효과를 본 만큼 이 전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무기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피니셔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전술을 바꾸고 상대팀의 수비 전략까지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앞으로 손흥민의 킥이 어떤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토트넘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